능력 있다, 검증됐다, 든든하다.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제3차 전국 대의원대회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우무성 인사드립니다. 먼저 어젠가요, 그 장예찬 본부장과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참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공화당도 8월 27일 제3차 전국 대의원 대회를 계기로 내용을 수습해서 하루빨리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출마하신 후보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많은 공약을 내놓으신 줄로 아는데, 제가 청년위원장을 한 달 정도 지내면서 보니까 항상 당의 전략회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는데, 그 아이디어들을 그냥 이제 종이에 회의록에 적어놓고 당 실무자들한테 던져두고 실행을 잘 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되신 최고위원 분들께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물론 이제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집행을 하고, 최고위원 분들께서 그 실무를 직접 맡아서 당에 던져두지 마시고 최고위원 분들께서 공약하신 바를 직접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능력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제3차 전국 대의원대회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우무성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당원 동지 여러분,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우리의 삶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정권 교체는 되었지만 보수 우파는 여전히 질이 멸렬한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저는 그러한 당원 동지님들의 마음을 달래고, 비록 미약하지만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선배님들의 지지에 보답하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친북 좌파 세력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실력을 길러 지금의 우리 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노동,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건국 이후 절대적 열세를 보이던 저들은 어느새 이 사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2008년 광우병 거짓난동은 그 출발이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손만 놓고 있는 보수 정치권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보수 정치권은 지금의 야권 세력과 싸우기는커녕 적당한 타협으로 순간순간을 모면하기만 하였습니다. 친북 좌파 세력은 날이 갈수록 세력이 더욱더 커졌고, 촛불 세력을 등에 업고 교묘하고 악랄한 공격을 지속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엉망이 된 나라를 바로잡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쇄신의 깃발을 빼들었습니다. 국가 대개혁의 조석을 놓기 위해 정적을 만드는 것도 감수하며 국사에 매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을 틀어지기 위해 더러운 야합을 벌인 국회와 국정농단 프레임에 민주주의 투사로 둔갑한 언론 권력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박근혜 대통령은 힘없이 무너졌고, 지금까지도 탄핵 세력이 국가 권력의 정점에서 전횡을 일삼으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5년간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통일을 위한 대여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정당과 단체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중에도 당당하게 그 위신을 지키며 태극기 보수우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고, 저 또한 학업과 취업을 미루며 태극기 혁명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부단히 뛰었습니다. 저는 젊음이라는 무기로 청년이라는 배지를 달고 동지님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선배님들께 보답하는 길은 투쟁과 혁신의 전면에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못다 이룬 대업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의 5가지를 분명하게 이룰 것을 동지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새 지도부의 청년위원장과 함께 합심하여 청년 참여 플랫폼을 강화하겠습니다. 많은 청년위원장들이 이를 위해 노력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피치 아카데미, 지역 교류 행사 등 청년 당원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재 양성과 조직 관리의 2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겠습니다. 둘째, 외부 우파 청년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공화당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외부 행사에 참여하여 우파 청년들과 대화하며 느낀 것은 그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을 저버린다면 당의 외연 확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중심을 잃지 않으며 그들과 교류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청년 최고위원의 임무를 맡겨주신다면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설득하여 당의 외연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세력 분리기식의 조직 운영을 지향하고 청년당원 관리를 위한 지역 책임자를 지정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당의 조직 운영은 주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많은 단체 채팅방에 속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세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유명무실한 단체 채팅방의 운영보다는 각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해당 권역의 청년들과 집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책임자를 지정해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순회 최고위원 회의를 추진하여 지역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심을 경청하는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상머리에서 하는 정치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순회를 통해 신규 당원 교육과 결집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민생 탐방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하여 우리 공화당이 명실상부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신규 당원 관리를 위한 당원 매뉴얼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년간 정당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정당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조직 관리입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느꼈듯이 당원이 50만 명이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표가 50만 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원 매뉴얼, 지역순회 최고위원 회의 등 당원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평상시에도 조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공화당 선배, 후배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위대한 민초정당입니다. 의병의 마음으로, 독립운동가의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갖고 나서주신 동지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동지님들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중정당,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닦아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과로 말하는 최고위원, 동지 곁에 항상 있는 든든한 최고위원, 말을 앞세우기보다 행동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우무성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년 최고위원 우무성 후보의 정견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내내 굉장히 희망이 생겼고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도 4월 13일 날 조은진 대표님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조직화 시스템 하면은 대표도 편할 거고 우리 당원들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국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제가 생각했고 제가 바랐던 그런 일들하고 너무나 비슷해서 굉장히 고맙고 하신다면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인 선생 기호입니다. 예. 예. 우무성 최고위원님께, 청년 최고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우리 공화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년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국민들의 실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계시는지 회복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네네. 지금 청년 정치에 대해서 다들 국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같은 비슷한 내용을 겪으면서 선배님들의 실망이 크신 줄로 압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인을 청년 정치인, 여성 정치인 이런 식으로 사실 나누는 것 자체를 사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실 섹터를 계속 나누기 시작하면 특히 이제 기존의 기득권들이 사실 청년 정치인들을 약간 소모품 비슷하게 활용하고 버리는 식으로 이용해왔다고도 일정 부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유당과 이정재의 관계 그리고 김두한이 이끌었던 그런 여러 단체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물론 청년 정치인이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봤을 때 어떤 소모품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섹터를 나누기보다 그냥 동등한 어떤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완장을 달았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사람들이 띄워주니까 박수를 쳐주니까 뭐가 되는 줄 알고 약간 자만심에 빠지는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 박지현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라는 물론 젊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것을 완장으로 생각해서 내가 청년인데 대접받아야지 청년들 중에 이렇게 나서는 사람 없는데 내가 나섰으니까 내가 완장 한번 차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그냥 이제 어떤 일반 정치인의 입장에서 어떤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외부 우파 청년 단체와 교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선 때 캠페인을 하면서 다녔지만은 실제로 우리 정치의 지금 현재 상태의 가장 큰 문제는 양당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강화문에 있으면서도 좌파 쪽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문제가 이거다. 사실 우리 색깔 다 빼고 한번 모여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며칠 전에 조은진 대표님께서 방송에 나가시면서 김종배 씨하고 토론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굉장히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파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자신 있게 우리하고 조금 색깔이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보는 것도 괜찮고 네. 지금까지의 기존의 어른 정치인들이 해왔던 것이 너무나 지금 우리가 좀 분노하고 있는 이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우리 당원들도 청년들이 이렇게 과감한 시도를 나쁜 눈으로 보지 마시고 밀어주고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농담으로 했지만은 그런 친구가 연락 오기를 바라면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좀 색깔이 다른 분들도 만나서 자신 있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관련 말씀으로 이제 조원진 전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우파의 정의당으로 우리 공화당을 우선 키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청년들끼리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말 그대로 새끼 정당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이렇게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청년들을 같이 데리고 나오는 그런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의힘 당이 저도 지금 우파 정당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현실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 옆에 국민의힘 옆에 우리 공화당이 있으면
어떤 이제 같은 우파로서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시각으로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단순한 태극기 정당, 뭐 박근혜 정당 이제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행사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면 우리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효과도 내면서 우리 공화당의 정책은 이런 정책이었구나. 우리 공화당의 강령은 이런 강령이었구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천막당사 TV입니다. 네. 시청자를 대신해서요, 이 질문 사항이 올라와서 네.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청년들의 주 소통 공간은 SNS라고들 하거든요. 네. 이 현장 활동보다는 그런 만큼 SNS에 대해서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재로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일단 직접 만나는 거를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5년 동안 쭉 해오면서 그냥 채팅방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계속 활동을 했지만은 직접 만나는 어떤 계기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SNS로 아무리 소통을 주고받아도 결국은 어떤 현장에서 당장 인원을 동원해야 되거나 인력이 필요할 때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SNS는 부차적인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직접 만나면서 제가 어떤 결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SNS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공지, 소식을 알리는 정도만 하고 소통은 만나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나야지만 오해도 생기지 않고 또 당장 풀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년 8월에 그 대구 경북 청년 당원들이 이제 온라인 줌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으로 한 10명 정도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다 지방에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가하다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멋진 날 TV인데요. 이렇게 우무성 청년 위원장 후보님이 이렇게 계셔서 굉장히 그냥 감사하고 든든하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평상시 이제 느꼈던 거, 생각했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음악 같은 것도 잘 하시고 그런 거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평상시 그동안에 느낀 거는 이 청년들이 좀 그런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가볍게 어디 길거리에서 뭐 1시간이나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 그냥 느닷없이 음악회 하는 그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서 하면은 그게 또 만남의 장소도 되고 좋지 않을까. 저는 평상시 그런 걸 청년들이 그런 거라도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실제로 그 부정선거 블랙 시위팀이 청년들이 이 일반 노래를 부정선거 주제로 개사를 해서 강남역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 되면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 더 없으시면 청년 최고위원 선거 우무성 후보의 정견 발표를 이만 마치겠습니다.